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입술이 갈라지거나 유난히 자주 트는 사람이 있는데요. 건조한 환경이나 부족한 수면과 피로가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타민 부족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술이 자주 튼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입술이 트는 것처럼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건강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입술이 굉장히 자주 트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입술이 자주 튼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던데 입술이 자주 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빈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분이 부족하고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술 쪽으로 영양분과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 예, 두 번째는 환경 자체가 건조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건조하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지고 또 습기도 부족해지면서 피부의 영양, 입술이 결국 건조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위와 장에 열이 많아서 시원한 걸 좋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과로해서 피곤한 경우, 다섯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는 경우, 장이 건조해지면서 상부로 열이 올라오면서 입이 마르고 입술도 함께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입술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입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빈혈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건조한 환경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제습기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어서 약간 선선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와 장에 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야채라든지 과일을 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혈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조금 더 육류라든지 이제 단백질 섭취를 줄여주고, 자기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일은 어쩔 수가 없는데 자기가 운동이다, 스마트폰이다, 이런 취미생활 하는 것을 조금 줄여주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숨을 좀 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우라가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내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스트레스 견뎌야 된다는 분이 있고, 한 경우는 조금만 뭔가 불편해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가 나만 참으면 사무실도 조용하고 가정도 조용하게 굴러가니까 참는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한도가 있으면서 우라가 치밀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라를 치료해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입술이 건조한 것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변비입니다. 변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의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는 시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볼 때 항상 시원하고 대변을 본 다음에 내 몸에 음식물의 찌꺼기가 나갔으니까 몸에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배를 느꼈을 때 공간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장의 율동운동, 장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상부로 열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변비를 치료하는 요법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입술과 몸의 건강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 당뇨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 바로 당뇨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죠. 특히 당뇨병 환자 4명 중에 1명은 당뇨발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당뇨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합병증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당뇨병이 있는 가운데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망막신경병증이라고 해서 결국 망막이 나빠지면서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서 손상이 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요. 콩팥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 네 번째는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하면서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또 오래 앓고 있는 경우에 뇌혈관 질환이 오기가 쉽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당뇨발이 오기가 쉽다는 게 특징적으로 합병증이 같이 올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뇨발은 성인 하지절단 원인의 1위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당뇨발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당뇨발은 당뇨의 족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발 쪽에 문제가 오는 경우입니다. 뭐 시리다든지 저리다든지, 그 다음에 감각이 이상이 있다든지,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감각이 이상이 있고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또 상처가 나면서 잘 아물지 않고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썩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단을 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당 조절을 잘해도 당뇨발과 같은 합병증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당뇨발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일단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마다 증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각이 이상이 있다든지 따끔거린다든지 화끈거린다든지 뭔가 걸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신경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신경이 파괴되면 발의 감각이 완전히 조금 더 둔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신경까지 이상으로 인해서 발가락에 작은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서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려지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자율신경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발에 땀이 안 나고 발에 각질이 나타나거나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이 결국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시리다, 저리다, 차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경우가 결국은 발가락이 까맣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원래는 여름에 날씨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당뇨병을 앓고 당뇨발이 오면서부터는 여름이 너무 좋고 찬바람이 조금만 불기 시작하면 발이 너무 시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발은 초기에는 발이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리게 되지만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당뇨발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요, 결국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감각이 둔해지면서요, 결국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을 오랜 기간 앓고 있는 경우에 당뇨발이 오기가 쉽고, 세 번째는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올 수 있는 확률이 70%에서 이 당뇨발이 올 수 있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를 않는 경우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또 치료를 하는데 혈당 조절이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소한 상처로 인해서 결국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면역력이나 또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이 사소한 상처를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당뇨발이 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치를 하게 되면 하지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평범한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당뇨발이 오는 경우에 이제 뭐 궤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치료가 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당뇨발의 증상은 아직 뭐 궤양까지 오지 않았지만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췌장 기능을 보강을 하고, 또 하나 이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심장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과.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좀 긴장을 해서 평상시 집에서 혈압을 재면 80에 120 정상인데 낯선 곳이나 큰 대학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게 되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혈압이 막 15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몸이 힘들거나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당뇨의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췌장뿐만이 아니라 심장 쪽이나 그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육체적으로 힘든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지에 봐서,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이제 기력을 보강하는 치료를 같이 해주고, 정신적으로 마음의 삶이 이제 힘든 경우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오거나 등이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들이 있을 때 이 우라나 답답증을 같이 치료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잘 안 하고, 또 대장에서 대변을 만들어서 제대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은 기혈 공급이 안 되고, 결국 발 쪽으로 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소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담배를 피우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뇨발의 치료를 더욱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발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있을까요? 네, 일단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연자육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발이 차다는 것은 이제 당의 조절이 잘 되어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또 혈액순환을 잘 시키려면 동맥을 통해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이제 당귀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이제 피를 보충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잘 견디는데 정신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힘든 경우는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연자육과 당귀를, 스트레스가 많으신 경우에는 향부자와 당귀 한방차로 당뇨발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당뇨발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당뇨발이기 때문에요. 발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톱이라든지 발 사이사이에 무좀이라든지 이제 습진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지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 당뇨는 예, 평생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건강검진을 받고 당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면 당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에 대한 관리는 평생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집에,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는 곳에, 어디 자기가 가는 곳에 체중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체중을 항상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체중이 내가 50kg인데 51kg가 됐다. 예, 이런 때는 예, 뭔가 바로 체중을 50kg로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예,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 당뇨 발이 올 확률이 예, 70% 이상으로 높고, 또 당뇨 발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질병 또 모든 암의 원인이 되고,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관리에 앞서서도 금연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으로 당뇨 합병증도 극복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해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박사님 연결 전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어머님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68이고요. 네. 예, 그리고 키는 네. 156이고, 몸무게는 40kg. 예. 네,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예. 저는 예,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잘 받고, 예. 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우울증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가 네, 이것도 요새 또 좀 더 심해져가지고, 밤에 잠도 깊이 못 자고, 네, 또 낮에는 좀 피곤하고 이래도 내 밖에서 스승거려야 되고, 예, 낮잠이나 이런 걸 좀 자고 싶어도 못 자고, 또 밥도 잘 못 먹어가 하다못해가 우유에라도 말아가지고 억지로 좀 먹고, 그래 배가 접시키가 바로 서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병원에 하다못해 신경약을 먹으면은 막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잠을 더 못 자고, 예. 더 신경이 더 안정이 안 되고, 예, 안 먹었을 때보다 더 방을 헤매게 되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고 좀 예, 이래 밤에는 막 가슴에 막 압박감이 막 오는 같이 조금 큰 잠이 들면은 압박감이 와가 더
수도 없고 막 벌떡 일어나가 또 자꾸 스승거리는 것보다 또 못해가지고 자꾸 스승거리고 밤에도 새벽에도 이래 한 두세 시간 위에 살금 자면은 거기로 깨가 뭐 이래 서 다녀야 되고 제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복용하는 뭐 다른 양약 뭐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먹는 거는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은 거의 없습니다. 맹장염 수술 있고 뭐 그거 장 검사하니까 네. 용종인가 그걸 한 뺀 적 있고 예. 밥을 더 못 먹고 예. 위가 내 더부룩하고 예. 배는 바짝 1초 바짝 배고픈 걸 느끼다가 또 배가 안 고프고 더부룩하고 네. 그래 식사를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몸무게가 40kg시잖아요. 예. 예. 요즘은 네. 전에는 46kg, 44kg 뭐 이래 나가기도 했는데 요즘 이래 더 떨어졌습니다. 예. 마음의 상처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저는 상처를 누가 이래 섭섭한 소리를 들으면은 네. 그게 잘 안 지워지고 자꾸 재반복 생각이 나서서 그게 예. 막 너무 제 마음을 더 이래 가슴을 막 아프게 하고 예. 내가 안 받을 말을 안 들을 말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워지지가 않고 네. 그런 적이 많고 또 예전에도 마음의 상처를 상처되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그게 너무 오래 참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고 지금 원래 네. 지금 뭐 이렇게 집에만 계시나요? 또 다른 뭐 일도 하세요? 집에만 있는데 예. 집에만 있어도 가정생활 뭐 음식 같은 것도 하기 힘들고 예. 가족을 생각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막 그게 내 관심 밖으로 자꾸 이래 물의 기름처럼 자꾸 떠돌고 이래가지고 예. 정말 걱정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 약에 이제 신경성 약도 잘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예.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장의 기능도 약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의학의 경전인 이제 황제내경에서 그 탈영 실정이라는 병인데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힘든 게 있는 경우에는 이 마음 자체가 편하지가 않겠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좀 편안해야 그게 이제 살로 가게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탈영 실정이라는 질병하고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떨고 있어요. 예. 마음이 이러니까 막 온몸이 자꾸 떨리고. 예. 원래 그리고 무릎이 많이 시렵고, 그리고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자면은 자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건 지금 일단은 이제 발이 순환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발 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쪽, 심장 쪽에서 수축력이 마음이 편해져야 이제 심장이 제대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이제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저하고 전화할 때도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첫 번째는 그 커피 혹시 마셔도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우, 그거 못 먹습니다. 먹고 나면 속이 안 편하고, 네. 잠 전에 저는 커피 한 끼는 좋은데,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속이 아프던가 그래요. 예, 두 번째는 혹시 젊었을 때 술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술은, 이렇게 다른 술은
달콤한 제사 지내고 정종 같은 거 이런 네. 거는 예 먹으면은 예. 먹을 수 있어요. 달콤한 걸 느끼고 아, 예. 또 막걸리 같은 것도 때로는 마시고 싶은데 네. 제가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예. 안 먹게 돼요. 예. 그런데 예. 아, 예. 지금 이제 커피는 이제 그 알다시피 이제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지금 네. 이제 심장 쪽을 두근거리게 하셔서 이제 심장 쪽이 예민하고 원래 좀 약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가 겸해져 있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또 이제 막걸리 한 모금이라든지 정종 한 잔 하면 그때는 아마 기분도 좋아지고 잘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몸 자체 내에서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종이라는 것은 술에 엑기스가 되거든요. 예, 곡식에 이제 엑기스가 이제 한방에 동의보감에서는 쌀에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면 잘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비위 쪽, 그래서 원기를 보하는 약하고 예, 심장을 보하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네. 황기, 황기, 예, 그 다음에 구감초, 무감초, 예, 그 다음에 복신, 복신. 네,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약재 5g에다가 이제 대추 두 개를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한 잔 드시고요. 예, 미지근하게 해서요. 네. 예, 그 다음에 오후에 한 5시쯤 한 잔 더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꾸 집에만 이제 원래 음식 드실 때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요즘은 되게 달달한 것도 좋아하지만은 얼큰한 거를 평소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고추장하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예. 얼큰한 거. 예. 예, 새콤한 거는요? 새콤한 거는 덜 땡기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좀 젊었을 때도 이렇게 새콤한 건 뭐 적게 드시고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셨습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새콤한 거는 속이 아프니까. 네네. 식초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나면은 예. 속이 잘 아프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혹시 집에만 계시나요? 한 번씩 밖에도 나가시나요? 이제 이겨내려고 밖에 공원에 자꾸 앉아 사람들하고도 잘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냥 바깥에 그냥 운동 이겨내려고 운동 돌고 오지요. 그냥.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요가를 하는 게 좋다. 뭐 나가서 굳이 뭐 돌지 않아도 그냥 나가서 앉아서 해를 보면서 뭐 산책, 뭐 다른 사람들 보는 걸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집보다는 한 번씩 나가시고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그 100cc를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요. 예, 한 반절만 먹고 그 다음에 한 5분이나 정도 있다가 본인의 이제 위장의 상태를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드시고 그 다음에 그냥 50cc 먹었는데 뭐 괜찮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걸 한 번에 드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걸 물을 마시고 예, 말씀하세요. 물을 이래 마시고 나면 뭐 국이나 물이나 이래 마시고 나면 꼭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저는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아, 그건 트림을 하게 되고. 네, 괜찮아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약이나 물을 마실 때 바로 마시지 마시고요. 입안에 한번 머금었다가 그 다음에 삼키세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 지금 한 2달 먼저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남편이 체중은 몸무게 네. 체중은 73, 키가 얼마죠? 165인데 잠깐 165에 몇 예, 킬로시라고요? 73, 예? 73kg, 73kg,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2세야. 예. 자꾸 순간적으로 어지럽다 소리를 잘 하고, 예. 예, 그 오른쪽 귀 뒤에 한 번씩 귀가 아프대요. 걷다가. 예. 예, 그러고 어지럽다 소리 잘하고, 양쪽 무릎이 잘 아프다 하고, 이러는데 어지럽다 하니까, 식사하고 나면은 한 30, 40분이 참기가 힘들 정도 자꾸 자려고 해요. 지금 그 어르신 남편분 지금 현재 네.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다른 거 없어요. 영양제나 뭐 이런 거는 예. 뭐 합니다. 지금 몸무게가 73kg인데 한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겁니까? 똑같으세요? 그대로랍니다. 예, 늘어난 겁니까? 별로 변동은 없답니다. 예. 근데 이제 식사하고 나면 계속 졸리신다 이거죠? 예, 그래가 뭐 자고 싶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뭐 낮에나. 네. 아,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식후홍곤이라는 질병인데요. 내 이제 위장과 이제 심장의 상태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식사를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일하고 계십니까? 일은 요새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식사의 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원래 한 공기를 드시는데 지금 한 공기를 먹고 나면 원래 식사를 하면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식사를 했는데 졸린다는 것은 내 몸의 상태보다 음식이 더 들어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은 일단 식사량을 한 숟갈이라 두 숟갈이라도 조금 줄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앉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그 바람이 있는 곳에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밀폐된 뭐 실내라든지 이렇게 네. 집 주변에서 이렇게 네. 바람이 없는 곳에서 조금 이렇게 산책으로 약간 걸으셔야 돼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위장하고 몸 상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면 부풀면서 졸리지 않으면 이게 몸 자체의 컨디션이 떨어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귀가 아픈 것은 이게 얼마나 귓밥 뒤에. 됐습니까? 예? 예, 오른쪽 귀밥 뒤에, 예. 예. 하여튼, 오른쪽 귀가 그래, 쨍하게, 좋다가 그래, 아프다 하는데, 그게 얼마 전부터 그렇게 오래는 안 됐죠? 예. 그래, 오래 되지는 않았대요. 네. 이 경우 지금 귀 아픈 게 먼저입니까? 어지러운 게 먼저입니까? 어지러운 게 먼저라고. 예. 지금 귀 어지러운 게 먼저이고 또 하나 이제 귀에 뒤가 따끔따끔 왔기 때문에 일단 네. 이 경우에는 귀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귀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165에 73kg면 지금 네. 복부 비만이 있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체중이 이제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체중을 뭐 의식적으로 많이 줄이려고 하지 말고 현재 아마 식사를 3끼 해도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식사 3끼 하신다고 했나요? 제가 뭐, 이러니까 밥을 제때 못 줄 때가 있어요. 세 끼를 좋아하는데, 예, 예. 잘 못 챙겨주니까 두 끼로, 뭐 어떤 데는 과식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예. 예. 예, 남편분한테 지금 그 식곤증하고 무릎에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지금 어지러운 거나 귀 뒤가 따끔따끔한 것은 이 경우는 병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네네, 창출, 상출, 예, 진피, 진피, 예, 지실, 지실, 예, 백출, 배출, 예, 각 5g 해서요. 예. 예, 물을 20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110cc 나오게 달이셔서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저녁에 5시쯤 한 잔 드세요.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식사량을 네. 기존에 먹는 거에서 한 두세 숟갈이라도 적게 드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나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해주세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세요? 예, 예. 네, 그럼 아버님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세부터 여쭐게요. 아, 우리 74시예요. 네. 12 나이로. 그렇군요.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37, 5밖에 안 나가요.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65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실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어르신. 불편하신데 제가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야, 제가 예. 위 개복 수술을 했거든요. 네. 개복 수술해서 지금 딱 이제 6개월, 오늘이 딱 6개월 되는 날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이제 했는데 하고서 이제 내시경 했을 때는 이상이 없고 그 중간에 제가 지금 집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설사랑 변비는 아닌데 그렇게 화장실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특이한 음식도 뭐 먹으면 설사했다 또 이제 끝쳤다가 또 하면 변비는 아닌데 화장실은 못 가니까 변비가 좀 힘들어지. 이제 뭐라고 변이 상당히 가늘게 나와요. 예. 그 위절제를 어느 정도 하셨나 아세요? 예, 80% 했어요. 80. 20% 남았어요. 네. 지금 작년 수술하기 전에는 체중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그 수술하고서 한 5kg에서 한 7kg 정도 그 정도 빠졌어요. 예. 거의 선생님께서 예. 그 수술하기 전에도 제가 네. 몸이 엄청 약해요. 예. 그때도 뭐 한 40kg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더니 수술하고 났더니 뭐 한 5kg 정도 빠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37 뭐 35 그 정도밖에 안 나가요. 예. 지금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제 있습니까? 약은 없어요. 그 예. 첫 번이 태어나고서 예. 위에 대해서 뭐 약 그거 이제 한 보름치 한 달치 그거 먹고서는 뭐 처방전도 없고 약도 없어요. 아, 따로 어르신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이런 거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아, 저는 먹는 건 지금 현재는 뭐 이제 특이한 건 없고 뭐 집에서 이제 먹는 건 비타민 뭐 그 종양이 영양제하고 네. 전립선 약은 이제 안 먹고 관절약 네. 그렇게만 먹어요 지금. 예. 그럼 지금 뭐 양배추즙 네. 뭐 이제 그런 것만 먹고 있어요. 양배추즙은 드신 지 얼마나 됐죠? 그건 먹은 지 한 달 됐어요. 예. 이거 따뜻하게 해서 드십니까? 아, 그냥 아주 차갑지는 않고
시원한 데다 뒀다가 그냥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드시고 예. 나면 뭐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뭐 꾸룩꾸룩 소리 난다든지 이런 증상은 없고요. 근데 그 꾸룩 소리 나고 이렇게 배가 부글부글 끓는 건 음식이 들어가면 얼추 다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음식이 조금 먹은 지가 오래되고 뭐하고 하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요. 밥 먹고 1번 뭐 이렇게 뭐 간식이 넣는지 먹지 뭐냐면 배에서 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났다가 네. 나중에 오래돼서 이제 뭐 하면 그 내려가는 소리인지 뭐한지 안 나고 그런 소리는 자주 나요. 예. 배에서. 아, 제가 체질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예. 젊으셨을 때 술 이렇게 하실 줄 아세요? 젊어서는 먹었는데 뭐 몸이 약하면서 예. 뭐 수술하기 전까지는 술도 먹었는데 소주 한두 잔 정도, 뭐 맥주 한 잔, 예. 그 정도고 담배는 끊은 데는 뭐 한 2000년에서 끊으니까 담배 끊은 데는 뭐 한 20년 넘었고요. 예. 혹시 술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예, 그전에는 그 술을 이렇게 먹으면 누가 뭐 맛술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건 있고 또 술이 약해서 많이 먹지를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모금만 해도 이렇게 좀 네. 빨리 빨개지셨다는 거죠? 네, 얼굴이 좀 조금 남들에 비해서 뭐 맛술 먹었다는 거 마냥 예. 그렇게 좀 얼굴이 좀 붉으스름하다고 그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예. 지금 양배추 그 위가 이제 80% 절제하고 2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최대한 입에서 많이 머금었다가 삼키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위장이 예전같이 크지가 않고 좁잖아요. 적어졌기 때문에 음식이 예전처럼 드시면은 위장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위장을 거쳐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을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고 머금었다가 이제 삼키고 예, 그 다음에 머금었다가 삼키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약간 그득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뭔가 그득하면 조금 쉬었다가 드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양배추는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 선선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드세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드실 때도 그 이렇게 컵에 따라서 한 모금씩 머금었다가 삼키고 머금었다가 삼키고 이렇게 해요. 아, 예, 그 다음에 제가 우선 현재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대추 있으시죠? 예, 배추 있어요. 대추요. 예, 대추. 예, 그래서 대추를 씨를 빼고요. 네. 예, 씨를 빼고 보리차처럼 연하게 끓이세요. 배요, 배? 아니요, 아니요. 대추요. 아, 배추. 예, 대추요. 아, 예, 대추를 그 보리차 끓이시 끓여서 이제 어르신 입맛에 맞는 정도로 강도를 맞추세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보리차 좀 많이 넣으면 좀 진하고 좀 조금 넣으면 연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대추를 씨를 빼고 어르신 입맛에 맞게 보리차 대신 끓여서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이렇게 네. 조금씩 드세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아침, 점심 사이에 한 번 드시고 점심, 저녁 사이에 한 번 드시고 한 50에서 100cc 사이요. 예. 네네. 그렇게 해서 1개월 그렇게 복용하시고 저희 네.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74세 아버님의 위절제 순리 후에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오늘은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대추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위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음식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줄이는 한도를 내가 뭔가 그득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더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음식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또 바로 뭔가 출출한 느낌이 드시면 예, 그때 식사를 하시고 한방차를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위장에서 위장의 기능은 음식물을 믹서처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위장을 현재 어르신께서는 80%를 절제했기 때문에 믹서처럼 혼합하고 가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입안에서 최대한 많이 머금게 되면 우리 입안에는 소화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위장관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음식이나 물이나 한방차를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우선은 제가 수술한 지가 6개월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초음파를 진단을 7월에 이제 3월 7일 날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예, 대추는 수정과에도 들어가고 특히 혈액순환을 잘 시키게 하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운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소화 기능을 돕게 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의 흡수를 강하게 시켜주는 약재입니다. 예, 그런데 한의학의 본초서인 본초 강목에서 이 대추를 약으로 쓸 때는 씨를 빼고 이제 끓여서, 그런데 현재 몸무게가 37.5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추를 보리차 끓이듯이 연하게 또는 어르신 입맛에 맞게 끓여서 하루에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드시면서 예,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전화를 달라고 한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음식을 꼭꼭 오랫동안 씹고 삼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저탄고지 식단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슴부터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과 목에 지속적인 이물감이 느껴져서 힘이 들고 빈번하게 트림이 나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 건지 저탄고지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실천한 저탄고지 식단이면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도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탄고지라는 것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의 섭취를 늘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먹는 양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저탄고지라는 것은 지방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방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담즙을 지방이 들어오면 담즙에 의해서 지방 분해 요소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반대로 탄수화물의 용량을 지금 예를 들면 30대 70으로 했다. 그러면 그 용량을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을 일단 먼저 조절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탄수화물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지방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은
간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겁이 있거나 그다음에 눈에 시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방의 섭취를 조금은 늘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늘리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한의원에서 이제 체질 검사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좀 더 돼야 다이어트나 몸 건강에 유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탄 고지로 지방 섭취를 조금 섭취하는 게 좋은지 체질 검사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맞게 이제 저탄 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다는 게 굉장히 네. 신기한데요. 지방 섭취를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평소에 좀 달달한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위장에서 산이 넘어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제 백출과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좀 달달한 게 들어가면 속이 좀 느글느글하고 속이 더부룩해서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지시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백출과 감초를, 또 칼칼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지실과 창출을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이죠? 오늘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병원 진료 시에는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이 병에 대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당 수치를 올리는 약이 있고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 혼합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약제와의 이제 배합 작용에 의해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특히 이제 당뇨병은 대부분 어떤 질병보다도 생활 습관이나 관리가 평생 조절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꼭 이에 대한 병원 진료 시에서 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당뇨병이 있음을 진료 시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혈압과 당뇨, 천식 등을 흔히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기저질환은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을 말하는데요. 만성질환이 있다면 특히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기저질환 여부와 알레르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